안녕하세요. 3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3월 FOMC에 대한 회의 결과를 소화한 가운데 연내 두 번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파월 의장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러한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자세한 이 내용이 뭔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자면, 일단 FOMC는 2일간 진행이 됐고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네, 시장에게 호재의 인식을 줬던 내용은 뭐냐면, 이 이후에 향후 의견을 내놓는 점도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회 금리 인하 이거는 그대로 진행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고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실업률도 조금 높아지고 인플레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미국 경기는 강한 상황이다.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높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었다, 요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짜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는 지금 실업률 4.4까지 올해 연말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5% 중반이었습니다. 그거랑 비교했을 땐 지금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물가는 자연스럽게 소비의 감소로 인해서 약간 관세로 튕겨 올라갔던 것도 안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경기가 어느 정도 버티는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한다면 그럼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내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2회는 거의 확정이고 3회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해소가 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 그럼 연말에 조금 속도를 낸다든가 내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시장 사람들의 인지에 쭉 하고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유럽이랑 중국이 왜 올라갑니까? 금리 인하하고 돈 푼다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국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진 거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요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 관련 이야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요게 만약에 잘 해결까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러시아의 에너지가 글로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하면 유가도 빠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되면은 미국이 원하는 인플레 완화, 여기서 또 한번 잘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유사 CEO들과도 회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인플레 관련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7.16달러로 플러스 0.3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미국이 중국 압박을 계속하고 있죠. 거기다가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를 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가려는 물량이 한국으로 튕겨 올라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도 에너지를 이동시키려면 신규 배가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수혜를 엄청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몇 년치 일거리가 쌓이고 있다라고 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몇 년 동안은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조선소는 풀 가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뿐만 아니라 AI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정말 많이 밀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젠슨왕 신제품에 대한 판매의 예상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엄청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 학기 남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야, 이거 잘만 한다면은 이 AI 판매 관련해서 생각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하이닉스 예상치를 높여야 된다. 요거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삼성은 이제 따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틈이 있다, 일거리 한번 받아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좀 속도를 내는지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AI 칩이 많이 팔린다는 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도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변압기부터 전선, 그 이외에 다양한 발전, 시설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스터빈과 그리고 원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태양광, 미국에서는 이게 그래도 바닥을 좀 깔아주고 있고 유럽은 여전히 풍력이 좋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을 좀 보완하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같이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광 낮 시간에는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는 발전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근데 낮 시간에 하루치를 전부 다 몰아서 하면은 일부 전력은 소비가 안 되고 버려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여기다가 저장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풍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보여지게 된다면 네. 그러면 야 이거 수익성 자체가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중국은 아예 대놓고 이런 발전 설비 옆에 ESS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 1년 전이었나요? 그때부터 요거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부터 해서 전력, 요 관련으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ESS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진 않는데 확실히 이게 미래 사업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로봇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성과가 올해 안에 나오냐 마느냐 벌써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휴머노이드부터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협동 로봇 등등 이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이 말도 안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5분이면 이 배터리 완충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러한 발전 기술을 이번에 공개했다라고 BYD에서 예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실증까지 된다면 그러면 배터리 이제 충전 용량만 증가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게 내연기관의 파일을 확실하게 빼앗아올 수 있는 캐즘을 역전할 수 있는 요게 보여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수주 이러한 게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성장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것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유가 계속해서 군이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3국의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한국이 수혜받긴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유럽 쪽은 자국 내 물량을 치느라 이 해외 수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사수에 이러한 관점으로 이것도 지켜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양자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당장의 무슨 성과는 아니어도 결국 테마,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랑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보시고 진짜 말 그대로 이 공부하는 내용들 지금 어떤 것들 좀 보면 좋을지 리포트 중에서도 수급 좋은 것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따봉이나 하트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 부담스럽다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온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횡보 구간이잖아요. 크게 이탈 안 하면 무리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핵심을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발전 쪽으로 해서 굉장히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건설 업계가 이 발전 쪽 키우겠다. 주택 쪽은 힘드니까 이쪽으로 방향 잡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 능력을 인정받아서 해외에서 일거리를 굉장히 많이 따오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 일단 원자력 주기기, 한국의 독점 납품업체 두산, SMR도 마찬가지. 수소 같은 경우에도 연료 전지랑 터빈 쪽으로 분야가 나뉘는데 일단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도 탑3 안에 드는 상황이고 한국은 1등. 거기에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스터빈 다음 진화되는 버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딱 5군데만이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두산이고 그러면 한국 기업들과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는 두산이 가장 많은 일거리를 쳐내게 될 수가 있겠죠.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파트너들이 수주 잔고를 쌓아주는 이런 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거리가 넘쳐나는 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저는 AI가 발전하는 내내 결국 일거리는 꾸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AI가 전기 먹는 하마다 보니까는 지금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계속 증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의 투자가 멈추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AI 기업들의 매출이 막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정하게 어느 순간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기만 하더라도 네. 그래도 계속 데이터 센터는 더욱더 많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그저 긍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며 접근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약간 소외되긴 했지만 풍력적으로도 다시 한번 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풍력의 이제 전 세계에서 큰 축이 어딘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 미국의 GE,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지멘스랑 협력을 맺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풍력 발전하기가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중국 있고 일본 있다 보니까 바람길이 지나갈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지어진다 만다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 쪽에 두산에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해외 제품의 지금 문제가 부품이 들어오는 게 좀 느리다. 그리고 비싸다.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가동 중단되는 부분까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두산이 먹게 된다면은 그럼 이것도 미래 두산의 실적이 올라가는데 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게 시장에게 어필이 되어 주게 될 겁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호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횡보하는 구간에서 수급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최근 들어서 다시금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러면 사고팔고를 반복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큰 자금이 한 번씩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매집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빨간불이 외국인 기관에서 많이 보여지게 된다면 터지는 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지금도 21선 돌파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딱 뚫는 순간 그대로 속도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항상 설명드려왔던 21선 중심으로 볼린저 상단까지. 그럼 이번에도 또 한번 여기 떨어지긴 하지만 요 보라색 선 지금보단 높은 자리잖아요.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며 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때마다 크든 작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해왔었잖아요. 가겠죠. 그러면 이때는 추세 이탈 전까지는 끌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지켜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고점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그럼 유상증자를 여러 번 해서 요 이전의 차트는 솔직하게 그렇게 이제 보기 유용하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역사상 신고점 여기부터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대로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 좋고 추세 좋으면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쭉쭉 치고 가는 모습이 한 번 더 완성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끝내긴 뭔가 아쉽죠. 글로 쓰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땐 뭐가 보여주고 있다. 발전
관련해서는 일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다. 건설사도 알아서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몇 개만 꾸준하게 받아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회사의 수주 잔고가 떨어지는 일은 크게 없을 것이다. 요거는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을 봤더니 지금 돈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강렬하게 들어오는 게 언제쯤인지 요거 노려보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횡보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걱정 없이 볼 수 있대. 여기서 이제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고, 맞고 떨어진다면 여기가 고점이겠지만 돌파까지 하게 된다면 추세가 한번 더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밀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마쳐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